8월 29일 목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핫 키워드, 핫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국정 브리핑 코로나 우리금융 하이브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국정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한 2, 3개월 만에 오늘 오전 10시에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죠.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나올 것 같습니까? 임기 중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인데요. 이것은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1 개혁, 그러니까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의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증시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연금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죠. 사회복지 개념으로 아주 중요한 건데, 국민연금이 2055년에 지금 현재대로라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을 늦추기 위한 장치들, 그래서 보험료율이라든가 소득 대체율 조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들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오늘 국정 브리핑은요, 지난 첫 번째 이 대왕고래를 발표했던 국정 브리핑이랑 다르게는 기자회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거가 나올지도 투자 측면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자본시장 규모가 적은 건데,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 투자하는 건 7% 정도 되고 있고요. 이거 조금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해외 대비 지금 투자 수익률이 좀 덜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중에는 어차피 또 팔아야 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길지 않은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기조랑은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민연금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심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에 거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의 강도에 따라서 저출생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의 투자 심리 어떻게 영향받을지 봐야 되겠고, 아직까지 어제 아가방 또 주가 급등하더라고요. 예. 공교롭게 언급을 했나요? 또 제가 어쨌든 의료개혁 관련해서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의료개혁 쪽에서는 지금 여당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대통령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뭐 교육 개혁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 한꺼번에 다 개혁 성공한 정권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죠. 네.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10시부터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개혁,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의사들 파업내지 태업 계속 지금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들 불편 커지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보건의료 간호사 중심의 보건의료 노조는 속속 노사교섭 타결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살펴볼 만한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도 사실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한 부분과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원래대로라면 오늘 총파업을 했었어야 됩니다. 누가 총파업을 하고 있느냐? 이 우리나라 이 노조 가운데 한 82,000여 명 정도 되는 이 간호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총파업을 할 것 같았는데, 예정 의료기관 62곳 가운데 52곳이 교섭을 극적으로 타결해서 파업을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를 하게 된다면 지금 나왔던 이제 진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같은 원격 의료주들 어제부터 많이 뛰었죠. 예, 며칠 뭐 그 움직임 심상치는 않더라고요. 오늘 움직임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코로나인데, 최근에 급속히 확산될 것 같던 코로나 환자들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조금 잠잠해지는 건가요? 어떤가요? 제가 좀 민망해졌는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 이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주말이 아니라 이 추석에도 커질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이 18일과 24일 기준 코로나 입원 표본 환자, 그러니까 정부가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대상으로 표본 환자들을 뽑아서 병원들을 집계해서 얼마나 이게 늘어나느냐, 마치 여론 표본조사 하듯이 보는 건데, 이거 줄었습니다. 지난주 대비 20.5% 정도 줄었고요. 그래서 8월 말 코로나 입원 환자에 대한 질병청의 전망치도 당초 35만 명 수준이었는데 20만 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정부 설명은 지금 현재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우세종이 된 이 오미크론의 KP3 이게 중증도의 증가가 없고 생각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였어요. 거기다가 질병청이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주중에 26만 명분 추가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재고가 이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관건은 심리입니다.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가뜩이나 병원 가기 어려우니까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최대한 잠재우려고 정부가 조금 어떻게 보면 축소하는 거 아닌가라는 심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사들에 달린 댓글만 봐도 지금 이 내용 고지고대로 안 믿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 코로나 요즘에 워낙 많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이 보시는 분들도 다 항체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뭐 수도 여러 있습니다. 번 코로나 왔다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더라도 예전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앓지는 않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저희가 생각이 그것은 듭니다.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코로나 걸려도 예전처럼 5일 막 강제로 쉬고 이런 것들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심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투자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정부의 얘기들이 실제로 잘 믿어지지 않는 구간까지 들어가고 있다면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얘기들은 오히려 이 아마 마스크라든가 위생 관련주라든가 이 각자 도생 심리 때문에 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도 증권가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우리금융 지주 드디어 그동안에 뭐 계속 우리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단독 보도가 많이 했죠. 됐습니다만 동양생명보험 뭐 중국 회사가 갖고 있었죠. 그다음에 ABL 생명보험 최종 인수하기로 결정이 됐죠. 이사회에서 결정 나왔는데 생각해 볼 게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싸게 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양생명 주가가 어제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사회 결정을 보면요. 이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지분 75.3%를 2조 2,800억 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장부가 대비 0.78배 수준입니다. 물론 이렇게 낮은 장부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었던 거는 보험사를 사게 되면 금융주로서는 자본 확충 비율도 좀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시장에서 본 것보다 싸게 샀다는 게 중요하고요. ABL 생명 역시도 2,700억 원에 지분 100%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 장부가 대비 0.4배가 안 되는 수준으로 되게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저가 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협상을 잘했네요, 우리금융이. 협상 잘한 거고 보통 이제 금융주들이 이런 보험사들을 인수를 할 때는 이 필수적으로 자본을 좀 쌓아야 되니까 자본 비율 하락 얼마나 될까 이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미한 수준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역으로 그러면은 이 회사들을 인수한 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은 얼마나 올라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ROE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봤을 때 한 1%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딜을 한 거죠. 좋은 딜을 해서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의 목표가를 이번에 인수위에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딜이었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25,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야 우리금융의 모체인 우리은행, 뭐 조상제안서에서 상업 한일 굉장히 큰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보면은 KB나 신한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워낙 뭐 저평가라고 해야 될지 워낙 사업 주가가 다각화를 그동안 잘 안 했죠. 네, 지지분이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신 기자 얘기처럼 사업 다각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변수는 없습니까 이제는? 지금 앵커께서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100%로 인수를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공시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인수 결정이 났는데 취득 예정 공시일자가 없어요.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인수하겠습니다가 없다는 거는 우리금융도 변수가 있다는 거를 사실상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변수냐? 지금 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비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의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 굉장히 크게 제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법인과 이 경영진들이 크게 제재를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큰 비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요. 이런 인수가 최소 1년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취득 예정 공시 일자가 적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금융이 굉장히 몸을 낮추고 있다는 점도 하나 살펴볼 부분입니다. 어제 임종용 회장이 긴급 회의하고 본인의 거취를 포함하고 이제 우리 행장의 거취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당국의 조치를 따르겠다 이렇게 낮게 나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관 경고까지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깔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특히 우리은행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은행 가면 동양생명보험 많이 팔 것 같은 이제 그것도 최종 생각해 볼수 인수가 있죠. 예. 되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이슈 하이브 주가 어제는 좀 뛰었던데 미니즌 이슈 불거졌습니다. 다시 한번 미니즌 측이 강력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뛰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을 증권가에선 두 가지의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가 어떤 얘기냐면요, 최근에 하이브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걱정, 사실은 이제 이 BTS의 완전체설까지 생각하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돈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도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뉴진스 계속해서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와 연결된 고리가 민희진 대표의 거취였는데 일단 이게 하이브 뜻대로 된 것이고 하이브의 설명대로라면은 이 법원 판결이라든가 주주간 계약 사실은 위배하지 않았다, 우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우위를 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국 문제예요.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앨범 공동 구매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거 잘 안 사주기 시작했는데 앞서가지고 이제 타사그룹이긴 합니다만 SM의 에스파가 이 중국향 공동 구매가 4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더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바닥쳤다. 바닥쳤다라는 논리들이 지금 두 가지 논리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부터 지금 하이브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보고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꾸준하게 비중 확대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나마 뭐 다른 JYP라든지 다른 엔터테인먼트 종목보다는 하이브가 그동안 좀 잘 주가가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